네, 안녕하세요. 뉴스콕 팀의 홍세현, 진세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와 함께 599개의 스타트업의 뉴스를 분석한 스타트업 599인 뉴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설명해드리고 분석 계획과 데이터 분석 결과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콕이라는 팀은 데이터 전처리와 분석을 맡은 진세범, 수집과 분석을 맡은 홍세현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이시자 빅데이터 전문가 겸 해설가이신 김덕진 부소장님과 빅데이터 전문 기업 그루터의 대표이자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신 권영길 컨설턴트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서 저희 멘토 기업인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는 시장과 기술 동향, 기업과 소비자 트렌드,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고객에게 인사이트와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지금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서 스타트업 인사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 인사이트는 스타트업 투자 및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시각화 탐색 서비스로 현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붕괴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 산업 분류 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는 환경, 그리고 이 스타트업 인사이트와 유사한 서비스들의 이제 시각화나 산업 분류 면에서의 있는 한계가 있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산업 분류를 통한 스타트업 투자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에 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599인 뉴스는 이 스타트업 인사이트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제 스타트업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 위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의 최신성과 구체성을 갖춘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뉴스 데이터가 텍스트이고 양이 방대한 만큼 좀 더 수집과 그 분석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활용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보고 만약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면 스타트업 인사이트 플랫폼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끼어들게요. 저는 네. 보통 들을 때 네. 이 프로젝트에 뭘 하는지 그거를 갈피를 잡고 그거의 목표에 맞는지를 보거든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스타트업들의 뉴스를 분석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잠깐만요. 네. 어차피 데이터 분석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제의 목표가 뭔지가 방금 전 장표에서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짧게 뭐예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 목표는 여러 가지 SNA를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거기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거를 이제 플랫폼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게 그냥 데이터 분석 목적이잖아요. 너무 네.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고 거기서 저희가 한 4가지 정도를 시도를 해봤는데 거기서 2가지 정도 유의미한 거를 얻어서 그거를 사이트에 반영해서 이따가 결과로 이제 시연 영상 보여드리면서 사이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네. 어떤 건지는 저희가 또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부여받은 그 프로젝트의 그 목적 자체가 다양한 그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업층에서 3가지 요구 사항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스타트업 리스트를 받고 그 기업들 관련한 포털 사이트 내에서 뉴스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토픽 모델링이나 형태소 분석, 유사도 관계 등 다양한 이제 분석 방법을 시도를 하는 것과 이제 스타트업 시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기업명 같은 경우가 기존 라이브러리의 형태소 사전에는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만의 형태소 사전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뉴스 데이터에 대한 기초 언급량 대시보드 등 이제 기존의 스타트업 인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들과 연계해서 시각화 자료를 만드는 것을 기업 측에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분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는 간단하게 기사 작성 언론사
기사 작성 일자, 기사 제목, 기사 본문 링크, 기사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와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물들을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의 DB에 저장해서 장고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그 웹사이트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분석과 수집에 사용했던 기술은 이제 웹상에 있는 HTML 파일이나 JSON 파일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수집을 하고, 저는 텍스트 분석에 좀 더 잘 갖추어져 있는 R 언어를 활용해서 이제 한국어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데이터 결과들을 스타트업 인사이트라는 웹사이트에 이제 반영을 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세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뉴스콕이 시행했던 분석 프로세스의 상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 과정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 전처리, 그리고 분석과 시각화의 절차로 진행을 하였고요. 첫 번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네이버 뉴스상에서 검색되는 특정 기업,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3년치 기사 모두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BS4를 사용해서 뉴스 사이트에 연결을 하고 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599개의 기업별로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뉴스 사이트 연결을 위한 코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 연결 시에 그 스타트업 기업명과 함께 저희가 추가로 별도 선정했던 키워드를 쿼리에 넣어서 검색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컬럼은 아까 세연님이 발표한 대로 일자, 언론사, 링크 주소, 그리고 기사 본문과 제목으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일자 작성일의 경우에는 몇 분 전, 며칠 전과 같은 스트링이 추출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날짜 계산식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일관성 있는 기사 작성일 데이터를 수정,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집을 할 때에는 링크 주소를 먼저 추출을 하고 그 해당 링크 언론사의 사이트에 개별로 다 들어가서 본문을 가져오는 식으로 수집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특정 언론사의 사이트의 경우에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본문을 크롤링하지 못하는 문제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 처리하고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얻게 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한 예시 화면입니다. 펀다라는 기업의 화면이고요. 이렇게 수집된 결과는 기업별로 다시 분할해서 각각 CSV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은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해서 빠른 속도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서나 문장이 아니라 단어의 단위로 데이터를 분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경우에는 명사 뒤에 이제 은는이가와 같은 조사가 붙는다든지 형용사와 동사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명사만을 수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어휘, 즉 불용어, 그리고 특수문자와 숫자를 제거해주는 텍스트 정제 과정을 거쳐 DFM과 DTM 두 가지의 형태, 두 가지 매트릭스의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제 과정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데이터는 노이즈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아웃라이어 처리와 같은 스파르시티 교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발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사 데이터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CoNLP라는 자연어 처리 형태소사전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언어의 특성상,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그 데이터의 특성상
신조어라든지 그리고 스타트업 그 기업명이 명사로 구별되지 고유 명사로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시도했던 작업이 형태소사전, 저희만의 형태소사전을 구축하는 작업이었고 빅카인즈라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서비스를 역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뒤에 결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작업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다양한 여러 가지 소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뉴스 데이터로 하여금 뉴스 데이터로부터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한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태를 두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개별 기업에 대한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쪽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 기업 분류별로 토픽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것이 다시 개별 기업으로 돌아가서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분석 결과 화면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진행했던 키워드 분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키워드 측정 단어의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한 빈도 분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서를 기반으로 한 빈도 분석, 그리고 세 번째로 TF-IDF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3가지 모두를 사용을 해서 키워드를 추출하는 작업을 시행을 했고요.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퀀트다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ggplot2와 워드클라우드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화면은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단순 빈도 분석으로 추출했던 키워드입니다. 30개의 키워드이고요. 가장 많이 출연했던 단어가 P2P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 화면 2개는 모두 펀다라는 기업의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서 P2P, 대출, 투자, 대표, 금융, 펀다 이런 단어들이 가장 출연 빈도가 높은 단어로 추출이 되었고요.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TF-IDF 기준으로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 지퍼라는 단어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퍼라는 것은 펀다라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입니다. 그래서 TF-IDF에서 추출한 키워드와 일반 단순 빈도 분석으로 추출한 키워드들이 꼭 같지는 않은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토픽 모델링을 진행을 했는데 LDA라는 모델링 방법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토픽 분석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적정한 토픽의 개수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K 파라미터 선정인데 이걸 저희는 LDA 튜닝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지금 펀다의 경우에는 K 값이 8로 나왔고요. 즉 이 펀다의 뉴스 데이터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유효한 어젠다의 개수를 8로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이라는 개수의 토픽들을 추출을 하고 그 토픽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20개면 20개, 1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출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토픽의 순위를 매긴다든지, 그래서 어떤 토픽이 가장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지, 또는 다차원 촉득법에 의거해서 토픽 간의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LDA 비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펀다의 경우에 보시면 앞서서 보셨던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단어인 P2P라든지 대출, 투자, 상품 이런 단어들이 8개의 토픽 모두에 그 토픽과 무관하게 출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별 기업에 관한 뉴스 데이터의 어젠다가 다양하지 않거나 또는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들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가 유용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행했던 것이 그래서 기업 분류별
데이터를 가지고 토픽 분석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픽 분석을 시행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결과는 이 토픽 분류별로 토픽 분석의 결과가 나온 것 안에서 어떤 특정 기업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가 들어간 기업 집단의 경우에 그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뉴스 데이터들은 마켓컬리의 특정한 어떤 어젠다들이 거기에 주요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이걸 시행한 이유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업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 기업 분류에 대해서 재점검해 볼 수 있는 메소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받은 23개의 기업 분류 데이터는 제이슨 파일로 받아서 저희가 가진 뉴스 데이터를 그 분류에 맞게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재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 관심 기업군 한 개를 저희 멘토님들과 상의 후에 지정을 해서 그 분류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일단 LDA 모델링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LDA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K 파라미터를 선정하는 작업에서 K 값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표 요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위쪽의 두 개의 지표에서의 가장 그러니까 미니멈과 아래쪽에서의 지표에서의 그 맥시멈 값이 K 값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 지표가 되는데 끝없이 발산하고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서 K 값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 외에도 다른 그 K 값 추출하는 알고리즘들을 써봤는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기업 분류의 기준이 데이터의 어휘를 가지고 그 어휘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분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토픽 분석과 충돌해서 유효한 토픽 개수의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하고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행했던 것이 다시 개별 기업으로 돌아가서 이 네트워크 중심성을 기반으로 기업의 키워드를 추출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그리 센트럴리티와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을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활용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디그리 센트럴리티로 추출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영상,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와 같은 평이한 단어들이었는데 불구하고 반해서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로 추출했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과, 뒷광고, 논란, 공정위와 같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이슈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겐 벡터 센트럴리티를 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모두 해서 그 키워드를 다시 추출해보는 작업들을 해보았고요. 네트워크 분석으로 이제 네트워크 이 그래프 플롯도 해봤는데 서비스에는 이 부분은 반영은 안 하기로 했고 그 키워드들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해당 사이트가 스타트업 인사이트 프로젝트 결과가 반영된 사이트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그 뉴스의 개수 자체를 스타트업 시장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수인지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 상위 10개의 기업을 추출하고 그 상위 10개의 기업에 대한 박스 플롯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해당 기업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지수를 보실 수 있고 그 박스를 클릭하면 그 기업의 뉴스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사람들과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래, 서비스, 플랫폼, 중고 거래 등 이런 당근마켓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표는 지수에 맞게 순위를 매겨둔 표고요.
그 중에 하나의 기업을 클릭해 보시면 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각 노드들은 그 기업을 뜻하고 그 노드를 클릭하시면 우측에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가장 밑에 최근 뉴스 키워드를 보시면 저희가 앞서 말한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를 기반으로 추출한 키워드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컬리 같은 경우는 잠깐 첨언을 하자면 최근에 쿠팡을 따라서 미국에 상장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컬리의 최근 이슈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이 우측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네트워크라는 탭이 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네, 이렇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599개의 스타트업을 다 클러스터링을 해서 새롭게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아닌 새롭게 저희가 산업을 분류를 해서 네트워크를 이뤄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데 총 8개의 산업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각 색깔별로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노드 클릭하시면 우측에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예시로 한 3가지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뱅크샐러드인데 뱅크샐러드의 정보를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이게 뱅크샐러드의 뉴스를 저희가 워드클라우드로 나타낸 그 모습인데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데이터 산업자 본 허가를 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이제 각종 투자를 받으면서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보험, 카드, 이제 은행, 자산관리 등 금융 전체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기업이어서 뱅크샐러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해당 워드클라우드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gg플롯도 그려봤는데 뱅크샐러드와 비슷한 그 결과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밸런스 히어로인데 이 밸런스 히어로가 왜 뱅크샐러드와 같은 네트워크에 묶이게 되었냐면 이제 가운데 선을 클릭하시면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동일한 키워드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기업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뱅크샐러드와 밸런스 히어로는 데이터, 앱, 금융 등 동일한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밸런스 히어로 노드를 클릭하시면 밸런스 히어로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고 이것도 밸런스 히어로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인데 인도라는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실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히어로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도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루밸런스라는 인도 중산층이나 금융 소외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랜딩 서비스를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하나은행에 이제 원큐 애자일 랩 9기에 선정이 되어서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밸런스 히어로의 최근 이슈와 특징을 워드클라우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두나무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두나무도 뱅크샐러드와 앱, 금융 서비스, 핀테크, 자산 등의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연두색 노드들은 금융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나무의 워드클라우드를 보게 되면 블록체인, 가상자산, 디지털 암호화폐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두나무는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두나무가 업비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증권 플러스나 리버저스 같은 다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지만 두나무의 이제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코인 거래에 대한 키워드들이 가장 눈에 띄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나무의 최근 이슈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결과는 이렇게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분석을 진행하고 한지 요약을 해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4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분석을 시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599개에 대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그 해당 기업의 뉴스의 수가 스타트업 시장에서 그 기업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위 10개의 기업을 리스트를 해서 서비스에 반영을 할 수 있었고
이제 개별 기업의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을 해봤지만 키워드에 대한 추출은 TF, DF, TF-IDF 같은 다양한 지수를 활용해서 추출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스타트업 시장의 특성상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기업명들에 대한 형태소 사전 구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고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토픽 분석도 진행해 보았지만 각 토픽별 경계선이 모호해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업에 대한 기업 분류별로 토픽 분석도 진행해 보았지만 기업 분류별 데이터에 대한 토픽 모델링은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K민즈 자체가 추출이 불가능했고 이제 기업 분류를 했을 때 당시 유사 키워드로 기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 분류를 할 때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해봤는데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가 단순 키워드보다 유의미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시도를 했고 이제 디그리 센트럴리티랑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를 비교를 했는데 최근 이슈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아이겐벡터가 이제 더 유의미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해당 결과값들을 서비스에 반영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인사이트 탐색을 하는 걸 주제로 삼았어요. 네. 사실 인사이트 탐색하는 게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돈 되는 게 뭐야? 결론이 뭐야? 이게 없어요. 예. 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이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10번 슬라이드 보고 있거든요. 시스템 구성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간중간 소스 코드도 어떤 건 파이썬으로 됐다가 어떤 건 R로 됐다가 저희 두 개 다 썼습니다. 두 개 다 썼죠.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다. 수집은 파이썬으로 했고요. 분석 쪽에서는 R로 했습니다. 굳이 R을 쓴 이유가 있어요? LDA 비즈라는 거를 활용을 할 생각을 했고 네. LDA 모델링 하는데 R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파이썬에도 있거든요. 파이썬도 있고 저 코어 NLPy 썼으면 저 분석도 파이썬 썼다는 거잖아요. R은 코어 NLP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QNLP 10번 슬라이드 봐. 10번 슬라이드. 요 전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시스템 구성도 다른 조는 이게 없는데 이 조만 딱 요걸 넣었어요. 넣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 구성도는 넣는 건 항상 필요해요. 전체적인 이 프로젝트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표니까. 그런데 요거에 대한 설명이 그냥 없이 후다닥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보시겠어요? 한 3분 동안. 이게 저희가 기업 연계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는 데이터 수집과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했고 이 해당 시스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자체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시스템 구성도가 이 프로젝트 저희는 스타트업 인사이트란 프로젝트 안에 포함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를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이 시스템 구성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앞에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SNE 분석을 해서 그 결과들을 스타트업 인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그 스타트업 인사이트에서는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사이트 구축은 안 하시죠? 네, 저희는 직접 사이트 구축은 안 했습니다. 마치 사이트 구축한 것처럼 들렸어요. 네. 이거 했다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몇 개월을 팀이 해야 될. 이제 DB AWS S3 서버랑 마리아 DB랑 네오포즈에 저걸 아는 사람 아주 드물거든요. 이 교육 과정에 저거 들어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DB하고 그 장고 사이에는 REST API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 표현됐어요. 왜냐면 DB 그냥 커넥션이 일어나는 거지. 중간에 서버가 하나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깃도 활용했고 이정표로 따지면은 굉장한 기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저희 팀은 좀 다른 팀이랑 좀 달랐던 게 거기에서 지금 서비스를 5월달 출시를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던 그 서비스에 저희가 그 거의 팀원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같이 이 작업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인사이트를 발굴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 연구소에서 이걸 반영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자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반복할게요. 예. 이 과제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뉴스 데이터를 기존엔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한국인사이트연구소에서 기존에 이제 구축해서 가지고 있던 그 서비스의 텍스트 그 베이스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는 기업의 소개문을 바탕으로 기업 분류를 하고 그 소개문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뽑아낸 거였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건 이제 뉴스 데이터에 더 유용하고 지금 현재의 이런 이슈들을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걸 반영을 하는 게 저희가 부여받은 과제였고 저희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네, 그 이렇게 인사이트 발견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분석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신뢰도예요. 네. 근데 사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은 지도학습 경우에 답이 있으니까 뭐 네. 어플러시든 뭐 결정계수든 비교 가능하잖아요. 이런 비교 자체가 없어서 이거의 신뢰도를 뭐로 평가하냐면은 EDA 했던 원본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요. 네. 15번 장표 잠깐 볼게요. 15번 장표 보면은 데이터 수집 저거 다 하나 있어요. 저렇게 해서 물리적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렇게 예. 해서 얼마간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예.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의 건수가 얼마 되고 전체 양은 얼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나중에 하지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검색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해요. 항상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는 문제가 있어요. 언론사에서 직접 선정해놓고 그 언론사의 서비스를 받아야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근데 뭐 받았으니까 받았는데 저렇게 해서 몇 건이나 모았고 그렇죠. 얼마가 모았는지 이게 없어요. 그러면은 예. 사실 원본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신뢰하다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그러면 그 뒤에 아무도 안 저희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 코드는 이미 다 이제 그 제출은 했고요. 전체 코드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원본 그러니까 저희가 추출했던 모든 데이터들은 저희가 지금도 다 가지고 있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에도 전달은 했어요. 코드도 마찬가지로 전달을 해서 거기 이제 AWS로 연동해서 이제 그걸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저희가 발표 자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몇 건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그 포털 사이트 내에서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들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있는 뉴스들이 아니라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그 뉴스들의 링크를 받고 그 링크는 그 언론사의 뉴스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본문을 가지고 온 거고요. 저희는 언론사의 URL을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한 결과는 그 언론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 결과는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뉴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포털 사이트의 결과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다이렉트로 검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렇게 얻은 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 건수는 이제 기업별로 스타트업 시장의 특성상 총 건수. 총 저기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도 있고 스타트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저기에 몇 개를 넣어서 총 몇 건이나 수집이 됐는지. 저희가 기업별로 수집을 했는데 기업별로 너무 뉴스의 개수가 상이해서 정말 3,000개, 4,000개, 5,000개 되는 기업도 있었고 검색을 했을 때 기사가 단 하나도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통 뉴스 검색 수는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개 되는 것 같아요. 10만 개. 네.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했었어야 돼요. 그 기업별로 건수가 얼마나 있고
그거에 대한 것도 표시가 있었어야 돼요. 원본 데이터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근거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거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사이의 엑셀런트하고 기능성이 이런 게 있다는 거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르피 키운 거야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게 다 잘 돼요? 잘 된 거에 대표적 케이스 하나 좀 보여주신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다 그렇게 잘 됐나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 엑셀을 하나 놓고 그 연결된 거 이런 관계 있고 그중에 얘가 어떻게 연결됐냐고가 링크해서 키워드가 그렇게 동일하게 되는 연결됐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 그래도 얘네가 의미가 있다 이 세트에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잘 된 거 하나를 그렇게 표시해 주신 건지 아니면 대부분 다 잘 되는 관심사인 거를 선정을 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그 네트워크들 그리고 관련된 것들은 지금 바로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전부 다 확인되십니다. 사이트 들어왔는데 클릭하면 다 로그인하라고. 그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이거를 서비스 내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내도 문제가 없다라는 강한 틀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과제라든지 뭐 인턴이 하는 것들도 웬만하면 불만이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서의 결과물이 상당히 신뢰가 됐었나 봐. 적용했다는 거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두 분의 생각을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 텍스트 분석을 해보셨을 거라서 그 쭉 진행했던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많고 네. 다양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뭔가 결과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그 과정 등에 뭐 불용어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텍스트는 어쨌든 그 단어 기반으로 네.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그 단어 기반의 벡터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벡터 데이터셋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 결과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과정이 많이 축약이 됐고 그 네. 안에서 어떤 과정들이 거쳐졌는지가 좀 더 궁금하셔서 많이들 여쭤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결과가 좋아서 정말 잘 된 건가? 네네. 저희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슬라이드를 많이 없애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변수들이 많다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원래 저희의 과제에 없었던 그 사전 구축 작업도 이제 추가로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네네. 그리고 잘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 스스로는 사실은 결과물에 그렇게 만족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토픽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했던 것이 형태수 사전을 구축을 하고 뭐 펀다 같은 경우도 펀다는 펀다 그다음 펀다가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어서 네네. 이걸 사실은 추가적으로 사전 구축하고 이걸 다 처리를 해 두면 결과가 토픽 분석도 그렇고 다 좀씩 다르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상 그리고 그 크롤링 봇 그 차단돼서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셨다면 그 중간에 과정을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네.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3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 디그리 센트럴리티랑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달랐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네. 그리고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가 조금 더 예. 이 프로젝트, 이 프로덕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주는 네. 센트럴리티 계산 방식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떤 그 계산 방식을 통해서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가 더 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게 의도하셨던 방향인가 싶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한 바에 따르면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단순 네트워크를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키워드로 치면은 단순 빈도 분석이라고 치면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그 연결성의 그 웨이트까지도 계산을 한 지표라고 읽었습니다. 그런 계산식을 사용해서 키워드가 도출이 된 거를 저희가 확인했고, 사실 요거 말고도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네네.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살펴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기업도 사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기업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너무 대표적으로 그 차이가 좀 심하게 보였고, 저희 멘토님들과 상의를 했을 때도 멘토님들도 이 기업을 딱 지목하면서 이거는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를 사용해야지 이슈를 잘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저희도 이쪽으로 기울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